현금 없는 사회와 디지털 금융 혁명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 근본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적으로도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인프라 차원에서도 이 재편이 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기존의 피지컬 화폐가 세상에 장악하던 시절에는 이 돈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현금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 얼마가 얼마로 이동했다. 장부상의 숫자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 기술이죠.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된 화폐가 거기서 수없이 많은 트랜잭션들이 발행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흐름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발생된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이 현금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의 심지어 정보, 현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밭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될 것이고 그것 중심으로 재편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조금 유의미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은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당연히도 거래하고 싶으면 달러 사다가 거래를 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석유 무조건 달러로 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화폐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공존하는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심리스하게만 왔다 갔다 수합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이 화폐들이 공존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들 간의 거래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줄어든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도 상당히 큰 이 바라보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부가 알 수 없는 트랜잭션들이 발생한다 이래서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모든 거래가 다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요즘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 후원금 이것부터 우리 이걸로 바꾸자. 그래서 투명하게 모두 볼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게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이 국가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훨씬 더 뾰족하고 정밀하게 채워야 되는 그러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는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배를 불리고 있던 은행들의 수익 모델이 약화됨에 따라서 이 빅테크들의 결제 플랫폼이 금융시장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도구로만 존재하던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활용하면서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들어와서 은행들의 수익 모델을 잠식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발행한 CBDC 같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존의 외환 시장, 송금 시장 이런 것들이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다극화 또는 우리가 달러 패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균형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금융질서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구조, 인프라가 전환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좀 영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과 공존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전통금융이 실제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든 근원에 뭐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통금융이 흔들리고 이러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이, 기술 기반의 금융이 등장하게 된 원인도 여기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처음 등장했었던 2008년, 2009년을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됐던 여러 가지 미국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가 퍼졌었죠. 저도 그때 상당히 그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격했던 것은 우리가 신뢰를 완전히 위임한 곳이 우리를 배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기관, 전통금융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틈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오면서 파고들게 됐던 건 거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스테이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대한 신뢰를 주는 것. 그럼 그것의 방법은 결국에는 준비금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발행된 금액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가지고 오면 환불해줄게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것. 그러려면 준비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이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 준비금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 준비금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전통금융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규제하고 감독책이 무조건 정립돼야겠죠. 사실은 이 규제 없애주세요, 감독책이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제 기반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금융 인프라들과 어떻게 하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다 없애고 우리 것만 쓸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불편해서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인프라하고의 상호 운용성을 실제로 갖추어서 활용 가능한 방식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존의 전통 금융이랑 같이 시장을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세계 경제와 개인 금융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인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니즈를 가지신 분 누구시냐면 제 주변에 자식들 유학 보내신 분들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한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명문대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사실은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항상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문제를 법적으로 준법을 하며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인들이 뭐 해외 송금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간편 결제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신용사회잖아요. 누구나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그냥 모바일로 페이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니 도대체 뭐 지급 결제 간편화가 무슨 말이야, 이미 다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와닿는 이제 그러한 그 감각이 좀 다른 어떠한 뭐 해외 송금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신용 사회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딜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구 같은 것들, 역직구 이런 것들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여행 가서 그 해외여행 나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양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해외로 송금을 편하게 법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불편하니까 그냥 안 했던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송금 결제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생활의 변화 충분히 크게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투자 수단으로서도 사실 이제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데이터를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코인으로 10억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던가 뭐 이러한 이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과반이었나가 20대라고 했다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투자 수단으로서 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정하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못하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요것을 뭐 안전한 대기 자금이라든지 안전판으로 활용해서 이 크립토커런시 투자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투자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실은 눈 가리고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해야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작은 소액이나마 재밌게 한번 새로운 투자를 해보는 것 또는 내 자산을 좀 그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는 뭐 달러로 좀 바꿔놓고 싶어 라고 하는 차원에 있을 때에 굉장히 쉽게 저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투자나 저축 수단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PD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서브스크립션으로 쓰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월마다. 그쵸?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에 없는 건 티빙이나 왓챠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음악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항상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번 달에 너무 바빠서 넷플릭스를 거의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돈을 맨날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서브스크립션이 이렇게 먼틀리로 생겼냐라고 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 만큼, 읽은 만큼, 들은 만큼 돈 내는 것이 사실상 뭐 몇십 원, 몇 원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복잡하고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서비스가 굉장히 싸고 편하고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기술 기업들이 쟤네 지금 저렇게 비싸잖아. 우리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가능하게 네가 읽은 만큼만 돈 내, 쓴 만큼만 돈 내, 본 만큼만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서비스로 가겠죠. 그럼 당연히도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쓴 만큼, 본 만큼, 즐긴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이러한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들도 개인 생활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결국에는 디지털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함에 따라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데이터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나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된다거나 혹은 뭐 해킹에 쉽게 노출된다거나 하는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더 공부하고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보고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도움 요청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변화도 누군가는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처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야기했을 때 제일 주가 올랐던 기업들이 좀 있었죠. 페이먼트 아니면 벤사 이런 애들. 예, 그런 뭐 피지사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바로 시장에서 드러나는 주가의 상승의 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야 우리 이거 뭐 해야 되나 봐 라고 이제 시작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생태계가 발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뭐 안전하게 보관할 거야 혹은 관련된 파생된 서비스가 뭐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 생태계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생태계에서 앞장설 수 있을 만한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더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면 토론회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가고 하는데 가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니 이거 누가 쓰냐 뭐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원화는 국내용 화폐 아니냐 뭐 원화는 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원화의 약세에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이제 유체이탈 하신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화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잘 될 거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정말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원화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로서의 공격을 하자라는 차원인 건 거지 우리가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화의 가능성을 논한다라고 하면 이건 선택 영역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잘할까를 지금 빨리 고민해야 되는 사원인 거지 할래 말래라고 하면서 시간을 늦춰서는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강력히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은행의 모 그 교수님께서 교수 출신들 대부분 한국은행 가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하는 경쟁력도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가 쓰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얘기를 내가 하면 몰라도 지금 원화가 사실은 국내용으로 머물게 된 이유는 한국은행 때문이거든요. 못 나가게 통제하니까. 자금을 못 나가게 통제하고 본인들이 그걸 추적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만 가둬놓는 가두리 양식장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건 거죠. 근데 그것의 원인을 근거를 제공한 곳에서 우리만 쓰는 돈인데 이걸 왜 만들어?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그 국제화폐로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건 거고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국제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그거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국내에 가둬놓으면 그러니까 아까 뭐 유학 간 자식들한테도 한 해에 1억 이상인가를 못 내보내요. 돈을. 내보내지를 못하는 건 거고. 왜냐면은 그럼 다 통화 추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사실은 이제 리소스고 돈이고 노력이고 이런 건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대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측에서 우리는 화폐 대체제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통 금융권이 이 통제의 근거로서 화폐 대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체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측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체제로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본다면 일단 전통 화폐, 전통 금융, 전통 자본시장이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 언뱅크드, 즉 은행의 혜택, 은행의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그 신용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은행 시스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주고 신용평가를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다 비용이고 돈이죠. 돈이고 시간이고 노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거죠. 쟤네들 그냥 굳이 유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안정화를 깨야겠어 라고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등장을 해서 그런 언뱅크들에게도 금융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와주는 격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떠한 부와 편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화폐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차원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화폐 영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못하던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만은 충분히 화폐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화폐는 안정성이랑 신뢰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정성과 신뢰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저는 사용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면 충분히 기존의 신뢰와 안정성을 받아서 운영되던 어떠한 화폐와 동일한 안정성, 동일한 신뢰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금융 생태계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무조건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고요.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시행령 만들어지고 하면 1년, 2년 되거든요. 지금 1년, 2년이면 이미 그 기업들이 무언가를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법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들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발의된 것만도 4건이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법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융위가 주축이 되어서 정부발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시바삐 준비되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제도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게 해줄 거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테니까 너네 빨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 좋은 기술 가지고 와 라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무원분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진짜 부딪히고 있고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는 이 생존이 달려있는 기업들이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시장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제도화하고 정부가 다소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육성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6년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계기나 지금 성장세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자산이 이러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었죠. 정부가 보통 그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러한 신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정부나 중앙기관이 아니라 이 P2P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거래에서도 실제적으로 될 수 있고 신뢰 보증도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획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주면서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현재까지 쭉 사망 선고를 수백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화로는 한 2억 원 정도의 그 가치를 내다보는 자산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가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은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서의 안전성 또 자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화폐로 쓰일 수 있느냐 이러한 논쟁도 분분하기도 하고 가격이 워낙에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과 화폐 영역에서 혁신을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궁금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자산이 이동하고 실제적으로 기술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중앙정부의 보증 없이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질서가 충분히 재편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럴 때 있어서 비트코인 같이 좀 그런 그 자산 가치가 급등락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화폐로 사용할 수 없지는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면서도 화폐의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코인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또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능성이죠. 이 국경을 초월한 이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폐가 필요함에 따라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법정화폐와 연동된 코인일 뿐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화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궁극의 화폐라는 이제 그 라인이 저희 책 커버에도 있죠. 사실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의 매개이고요. 그리고 가치의 척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화폐로 좀 인정을 하고 실제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 보면 돌멩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때에는 실제적으로 실물들 간의 어떠한 그런 그 교환 같은 것들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던 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금, 은이라거나 동이라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주조한 어떠한 그런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는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화하는 화폐가 만들어내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고 이 권력도 화폐의 진화에 따라서 재편돼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3대 화폐의 기능을 넘어서는 화폐가 이제는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3대 기능도 사실은 고대 때부터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정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환의 매개, 또 가치의 척도,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라고 하는 3대 화폐 기능은 당연히도 갖추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화폐에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 화폐를 계약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머블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머블한 디지털 화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화폐의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로까지 이제 그 부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궁극의 화폐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를 뒤흔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크립토커런시, 코인, 토큰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경을 넘나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그 국경을 넘기 가장 어려운 거 인간도 넘기 어렵죠. 요즘에 특히나 미국 가면은 맨날 빠꾸당하고 오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지 넘을 수 있고 물자 같은 것들도 다 이제 통관하는 어떤 관세청 넘어가서 통관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크로스보더 투자를 좀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국경을 넘어서 돈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야 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일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보내는 게 가장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크립토커런시는 사실은 그 물리적인 위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용이하게 자산을 또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송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결제의 가장 중요한 무역 같은 경우에 이 실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활용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금융에서 쓰이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인프라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라고 하는 그 화폐를 쓰고 있고 이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월급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계속 뭔가 가난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중앙 정부를 믿을 수조차 없어서 자신들의 국가에서 찍어낸 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국가들을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직까지 그 디벨롭먼트가 진행 중인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차라리 나는 달러로 월급을 받고 싶어요. 내 자산을 달러로 보관해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달러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쉬운가요? 또는 미국의 은행을 갖고 있는 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나이지리아의 개발팀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월급 뭘로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은 테더로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달러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더로 받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테더를 보내드리면 되는데 달러로 받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은행 시스템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핀텍을 쓰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 지점에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그런 핀테크 기업을 써서 미국에 이제 그 계좌로 돈을 받아요. 그럼 전 달러로 보내주는데 제 쪽에서도 이미 상당한 양의 이제 그 수수료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 5, 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받을 때에 그 핀텍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내야 되는 수수료가 또 5, 6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율의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루 만에 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 소모 그리고 또 보내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어떠한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는데요. 테더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달러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달러 선호 현상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원래도 달러로 받는 게 좋았지만 그 달러를 사실은 미국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신용을 내가 이제 인정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면 내가 달러를 보유하는 거랑 똑같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을 오히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일들 또는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할 때에 너무나 간편하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공식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달러화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엄청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금융권, 기존의 은행들이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부르는데 금융 포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는데 이 제3세계 국가에 있는 곳들은 사실 그런 일들 매일 겪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당신의 신용을 묻지도 않고 계좌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용이하고 보관도 편하고 이동도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포용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애초부터도 약간 이 언뱅크드라고 표현되는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실제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혁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저희도 코인 투자를 하지만 이 코인 투자를 헤비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DeFi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Decentralized Finance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돈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나온다든지 렌딩 돈을 빌린다든지 빌려주고 이자 받는다든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있어서 어떤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등장했던 것이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게 디파이 세상에서만 쓰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기관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 기존의 자본시장과 디파이 시장이 연결되는 축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표적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 선점하고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의 시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큰 변화들이 결국에는 정책과 제도화를 촉발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1년 전도 그렇죠. 이
크립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그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너무 너희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 우리는 그거 가기도 너무 어렵고 신뢰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좋다고 뭐 안 따라오면 너네 다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안감은 가중시키는데 뭐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최근에도 그 한국에 살짝 들어왔다가 지금은 뭐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물 카드는 발급이 되진 않는 홍콩에 이제 레다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자 카드랑 연동을 해서요. 비자 카드를 받는 가맹점에서는 레다페이라고 하는 이 실물 카드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레다페이라고 하는 내 스테이블 코인 계좌가 연동되어 있는 내 카드로 그냥 결제하면 그냥 우리 일반 신용카드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애플리케이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한국 입장에서는 우와 신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었던 사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정말 이 크립토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넣어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거나 이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항상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이자 희망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을 가지고 이러한 그 금융의 혁신은 사실 만들어지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처럼 스테이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또는 가격이 특정 자산에 고정되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면 달러에 고정되고 원화면 원화에 고정되겠죠. 그렇게 가치가 이제 일정하게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고 이것을 계속 내 카드에다 넣어두고 실제로 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면 몇 가지 혁신적인 이 크립토 커런시를 너무 좋아하는 블록체인 너무 빠져있는 이러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만드는 작은 시장에서의 재미있는 이벤트들은 있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매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믿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스테이블 코인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준비금이라든지 공시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자결을 갖춘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믿고 이 크립토의 영역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리 삼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 금융시장에서의 채택도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혁신적인 대중을 상대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한다거나 또는 실제 금융기관들, 뭐 블랙락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추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이미 굉장히 활발하게 채택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사실 대장이잖아요. 대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혼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고요. 이런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이 활발하게 이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일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립토커런시, 디파이 세상에서는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코인을 거래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쉬다가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럼 그 자산을 다시 현금으로 빼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기는 좀 무서워 라고 하는 경우에 대기 자금으로서 이것들을 스테이블 코인화 시켜놨다가 언제든지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크립토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도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그냥 우리들의 대장으로
받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뭐 마이크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기업의 성장 전략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이런 성장 전략을 취하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주요 기업들이 세상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뭐 싱가포르 등지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동반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에게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디파이에서 열심히 이제 크립토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뭐 우리가 뭐 숏, 롱 이런 얘기 나오죠. 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막 자산들을 거래를 막 하다가 뭔가 시장이 지금 내가 당장 트레이드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트레이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며칠 정도는 쉬고 또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와서 다시 트레이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순간들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전환이 매우 간편하죠. 왜냐? 같은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즉시 전환해서 현금하고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디지털 현금 보관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에 대기 자금화 시켜놓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내가 좀 리스크를 해칭하는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 즉 변동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디파이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전략을 짜서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운용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통화로하여 거래를 효율화하는 이러한 도구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일반 투자자들의 이러한 우리가 보통 개미라고 하죠. 이런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를 넘어서서 정말 큰 자금을 들고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이 무언가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 디파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진입 문턱을 완화해주는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차원에서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책을 쓴 저자로 이제 오늘 이 떠먹여주는 TV에 나와서 즐거운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만 가지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해요. 반대로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은행부터라고 주장하는 또 금융권에서는 통화 주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같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반대의 주장들이 서로 논의도 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론이 가능해야 되고 토론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세임 스테이지에서의 기본적인 정보,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이터 붙잡고 계속 끝없이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러한 사회가 같은 선상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현상 그리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현황을 바라보고 사회가 같이 빠르게 논의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발전적인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한 기본 기초 자료로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술쟁이들이 만들어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부터 한번 끌어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현황이 있는지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쭉 망라해 놓은 기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저자들이 책을 쓸 때 가장 첫 번째 명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쉽게 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서 받는 피드백도 읽었는데 쉬워서 여러 권 사서 친구들 나눠주고 있어요. 읽었는데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쉽네 라고 하는 이 피드백을 들을 때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눈높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AI에 대한 논의는 진짜 활발하잖아요. 정부도 막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막 KLLM 만들겠다고도 하고 뭐 모든 일반인들도 다들 이제 챗GPT 사용하고 계시고 그럴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내 손 안에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AI 에이전트까지 사실은 AI는 굉장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저를 대신해서 각종 뭐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사오고 내 심부름도 해서 뭐 여기 가서 호텔도 예약하고 뭐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거 뭐 하려고 우리 지금 AI 에이전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그 저를 대신해서 금융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어떠한 그 제가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터 이만큼 저기서 뭐 이 노력 이만큼을 막 사오고 할 텐데 엄청나게 짜잘한 단위의 소액 결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질 텐데 기존의 금융 생태계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AI 에이전트가 은행 계좌를 만들 수도 없죠. 하지만 블록체인 지갑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아젠다라고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근미래에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존재한다? 원화는 없다? 라고 하면 그냥 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러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이 산업을 마구마구 확대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발생될 수많은 머니 트랜잭션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또는 다른 나라 통화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면 뭐 사실은 뭐 우리 말에서 죽 서서 개주는 이런 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풍성하고 활발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 이것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시급성을 저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꼭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논의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